일단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좀 보라고 했고, 그 영상 말고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전기 자동차를 좀 정비 혹은 뭐 직업 이쪽으로 다루는 영상들이 있더라. 직업 무슨 채널이 있던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직업교육 전문 채널이 있더라고. 그 채널 안에 뭐 웬만한 직업들 관련된 강의가 다 이제 올라와 있는데, 자동차 정비사들이 나와서 전기 자동차 강의를 하는 영상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하는데, 근데 좀 꾸준히 그걸 좀 관찰을 좀 하고 있어. 거기 있는 내용을, 콘텐츠가 어떤 수준인지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딱히 이렇게 본인들이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전기차 안에서는 이게 이 단축 용어들이 많잖아. 그런 것들이 본인이 의미도 모르고 막 쓰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자동차 정비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좀 어설프게 공부해서 이제 막 이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반신반의 해. 근데 좀 더 지켜보고 내가 좀 관찰을 해보고 나서 그걸 갖고 좀 참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채널도 있기는 했어. 그래서 거기랑 그다음에 외국 자료들, 그러니까 유튜브 모르겠어. 난 못 봤는데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기 자동차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유튜브 영상 중에 외국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 신뢰도 높은 콘텐츠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아. 본 적 있어? 그런 거? 검색해봤나? 지금까지 했던 전기전자 쪽 지식하고도 이제 연관이 좀 되고, 전기 자동차 공부를 하면 뭐 일반 자동차 공부는 당연히 되는 거고,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전기장치들, 그런 것들까지 다 연관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하다못해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전철의 스크린 도어. 근데 비행기는 전기 비행기랑 일반 비행기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아. 이해가 될까?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그냥 이게 자동차도 나는 그런 측면에서 같다고 보고, 왜냐 구동장치 엔진만 달라질 뿐이지 나머지는 기존의 전자제품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야. 똑같아. 엔진만 드러내고 거기에 배터리랑 모터를 집어넣었을 뿐이지 나머지 달라질 게 뭐 있어. 그렇죠. 똑같아. 그건 비행기도 그래. 그래서 more electrical 이라는 표현을 써. 그냥 electrical airplane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more electrical airplane. 아무래도 일렉트리컬이 있는데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부터 우리는 조금 다시 정립을 하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내가 보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다 봤지? 동엽이는 그거 본 이야기 먼저 좀 해봐. 뭘 봤는지.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자였는데, 단자가 3개나 있더라고요. 그 충전기 단자가. 공공의 대중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전기차들 이런 것들은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으니까 이건 걱정이 아닌데, 개인이 사용하던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이 다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할 거야. 이제 그게 이제 곧 도래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처치곤란이 될 거고, 이거를 지금 뭐 떼서 재활용하는 업체, 뭐 다시 뭐 이렇게 뭐 교체해주는 업체, 뭐 이런 업체들까지 이제 생기고, 거기에 연관되는 업체들까지 이제 이어서 생겨나겠지. 이런 것들이 좀 산업화될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충전뿐만이 아니라 충전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마 할 수 있는 상황 이제 만들어지겠지. 그나마 이전에 3번 결함 나온 건 아예 대놓고 하드웨어가 망가져갖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렸어.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가동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나온 4번째 결함은 소프트웨어 결함이야. 그래갖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무력화시키고 강제로 이제 작동을 시켜서 거의 수동 모드로 작동을 해서
지금 작업을,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거든.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전자기기들이 시그널의 문제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될 때 이걸 오버라이드 시켜서 강제로라도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거 지금 내가 불편해서 이제 그렇게 찾아낸 건데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많거든. 지금 뭐 어떤 제품이든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에 만들어서 이제 집어넣고 있고 이걸 오픈만 안 할 뿐이야. 있어.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내가 막 차를 가지고 구동을 해서 막 운전을 하다가 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하는 이런 대안, 그러면 뭐 자동 모드 안에서 뭐 작동을 안 할 때, 오류가 났을 때 완전히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지금 모르겠어. 내가 전기 자동차를 내가 물어보질 않았는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그런 완전 수동 모드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 현상이 나갔던 게 왜 이제 모든 제품들이 돈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애프터마켓이 만들어지잖아. 기존의 생산업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왜 그거 너무 비싸, 정품 너무 비싸.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조립해서 같은 심지어 뭐 더 기존 거 정품보다 출력이 더 좋은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서 막 판매하기도 하고 그거 우리가 교체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막 교체해주고. 왜냐면 지금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건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물론 거기에 따른 위험도 분명히 동반하면 되겠지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그럼 가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모르거든. 이거를 예를 들면 사설 업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기술력이 있고 이걸 이렇게 샀을 때 얼마나 좋은지 위험한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없어. 전혀 없으니까 누가 먼저 선점을 해서 이거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가. 사람들은 아직 안 지났죠? 테슬라에서 말하는. 그치. 아직은 안 돼. 테슬라에서 만든 초기 모델은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썼잖아. 네. 18650을 연결해서 썼기 때문에 그 배터리는 수명이 10년? 내가 볼 때는 10년 안 돼. 물론 연수 따지긴 애매해. 그게 이제 얼마나 충방전을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5년? 한 5년 정도면 수명이 다 하지 않을까? 지금 한 3, 4년 썼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정도면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내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됐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컴퓨터로 따지면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가는 형태의 개혁이 배터리 업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전고체가 나오면 전고체도 내가 볼 때는 뭐 한 5년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돼. 이건 제일 많이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근데 이건 산업 전반 측면에서 그런 거고, 사용자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배터리가 고장날 일은 없잖아. 그렇죠. 그건 일정 수명만 다음 그냥 교체해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직업적 측면으로 전기 자동차를 바라볼 때는 배터리를 볼 게 아니라 다른 걸 봐야 되거든. 그래서 영상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유지 관리 쪽, 산업 문제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에 많이 집중해서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직업적 측면으로 보고 전기라는 키워드로 이제 바라보려면 배터리는 볼 게 별로 없어. 그 외에 나머지 이걸 봐야 하지. 그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보고 공부도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해야 하지 않을까. 배터리는 생각보다 공부할 게 별로 없거든. 작동 원리만 이해하면 되고 중간중간에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계속 피드백 들으면 되니까. 물론 뭐 가솔린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한 브레이크를 안 밟는 게 좋지. 브레이크도 안 갈아도 돼. 안 밟아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덜 밟는 쪽으로 운전을 하면 전기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만들어낸 열에너지까지 이용을 하는 기술도 있기는 해. 그건 FM 머신에서 쓰는 거고, 그게 이제 일반 대중 자동차까지 넘으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 전기 버스를 운전하면서 내연기관 차처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분들은 그냥 막 밟고 뭐 아무 생각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통을 파괴내는 오. 힘들었어. 출발할 때가 제일 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에 그게 붙어. 이제 효율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얼마나 자기가 효율적인 운전을 했다 이런 거를 경쟁 붙여놓는 모니터를 달아가지고
그런 걸 또 하더라고. 아니, 빨리 가니까 좋긴 하던데. 근데 이제 앉아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서 있으면 앞뒤로 막 네, 나이스 맞아요. 일단 토크가 좋지. 그렇죠. 그렇죠. 또 그리고 토크가 좋다 보니까 타이어가 또 빨리 달아요. 그냥. 그래서 전기자동차용 타이어가 따로 있어. 초반. 어차피 전기를 생산하는 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환경 문제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이 분명히 전기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질 거고. 큰 틀에서 나도 뭐 원전은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도 하기는 하거든. 너무 위험이 크고 그것도 환경 문제까지 또 연결이 또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발전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뉴딜 정책으로 뭐 풍력 발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좀 환영하게 하는 입장이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혹은 뭐 그거 말고도 지금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원자력이 핵 분열을 이용했잖아. 핵 융합으로 발전을 하는 연구도 시작이 됐고 이게 아마 10년 안에 상용화가 되리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이 공부를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개인한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와 직업적 측면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삶에 우리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걸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 미래에는 전기자동차가 또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자, 킥보드를 임대해서 타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정비 누가 하니? 니네가 다 하지. 개인이 킥보드 자기가 소유했고 내가 수리 안 하잖아. 킥보드 수리업체라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잖아? 지금 니네가 이거 전기자동차 정비 공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 내부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타고 안락하게 음악 들으면서 영화 보면서 가면서 쇼핑이나 하세요. 이럴 건데. 그치?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사람을 점점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편리라는 이름으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정보를 차단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야. 자기들이 불리한 정보까지 다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땐 저희가 다 책임집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아니지. 이걸 왜 네가 책임져? 내가 타는데. 네가 책임지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해!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이 책만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뭐 이거 1년이면 1년도 안 걸리겠지만 그렇죠. 책으로만 하기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씩 건드리기는 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한도 끝도 없이 깊이 들어갈 수도 없을 거고 다루면서 일정 부분은 좀 상황에 따라서 난 여기까지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좀 자료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 했던 것처럼 뭐 관련된 영상을 좀 찾아가지고 미리 보고 온다든지 뭐 지금 이제 여기선 해석해야 되는 부담은 없잖아. 대신 자료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왜냐면 이건 최신 기술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변화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사해서 뭐 각자 와서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일본의 차가 어떻다 그러면 요즘 일본에서 이런 게 나오던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좀 각자 정하지 말고 이제 다음 주는 첫 시간으로 이 환경 문제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그런 문제에 관련된 조사를 조금씩은 좀 해갖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네. 오케이, 수고했어.